다음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요즘 부글부글 속 불편한 MB 이야기입니다. 지금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정책을 담당했던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고요. 바로 최근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국정원 녹취록 전에 삭제가 됐던 부분을 복원했는데 그 내용들이 뭐 언론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바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문건이 발견됐죠. 그 안에 보니까 롯데월드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문건이 발견돼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느 한 방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사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머리털 잘라서 DNA 검사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아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뭐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제대로 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논란으로 하여튼 떠오르긴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최근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과 만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요. 정치보복식으로 과거사 둘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관련해가지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뭐 검사 과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경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뭐 그동안에 수사도 않고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김경준이 문제 제기했죠. 그런데 검찰에 결국은 MB를 봐주려고 했던 것이다. 검찰의 MB 사랑에 놀라울 정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심정일까라는 것을 지금 이제 패널들한테 질문을 던지고요. 관련 자료 있죠? 네. 최순실을 비롯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제재산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부정축제 자산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그리고 국정원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정치 공작을 어떻게 벌려왔는지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 간에 어떠한 미략이 있었는지 어떠한 지시와 그 방침이 있었는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해야 됩니다. 명백하게 그 원세훈 전 원장 차원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그 4월 달에 대선 과정이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른바 이명박 시기에 사자방 관련해서 이거 파헤치겠다라고 지금 유세에서 했던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과연 그런 맥락인지 좀 두고 봐야겠고요. 바로 직전의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국정농단 관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전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판넬에서 소개를 했지만은 심지어는 개별적으로 아들 관련 논란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책적인 논란들이 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문제도요. 상당히 뭐 작지 않은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4대강도 그렇고요. 롯데 지금 이거 부분도 지금 새로 문건이 발견돼가지고 이미 지어지긴 한 겁니다만은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어떤 심정일까?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반박은 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심정일까? 황정우 소장.
저는 아주 뭐 이런 어떤 공세에 방어하는 테크니션에서는 한국의 역대 최고 대통령 중에 최고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하. 지금 한번 보세요. 대통령 당선될 때 BBK로 그 난리를 치는데 수습을 하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제2롯데월드 때문에 공항의 어떤 방향을 틀었다 이런 이야기. 또 뭐 STX 조선 얼마 전에 이 청와대에서 문건이라고 하지만은 그 예. 특혜 시비도 있었고요. 특히 사자방이라 해가지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임기 1년 차에 한번 틀어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죠. 원전 네. 비리부터 뭐. 네. 그다음에 이제 임기 그 3년 차에 세월호로 코너에 몰린 다음에 3인방 찌라시 수습한 다음에 유한구 총리를 갖다 앞에 내세우면서 비리 척결하려고 했는데 유한구 총리가 오히려 역풍에 낙마를 했어요. 그랬죠. 예. 자, 이런 부분을 다 버티면서 박근혜 정권이 이제 말미에 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위 세력들이 이제 탄핵에 가담을 오히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요. 저분이 지금 이 오래전에 대통령을 그만두었지만은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새 정권들의 공격을 잘 방어해 왔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기에 중간에 초반 때 지금 문제를 털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여러 번 시도를 했죠. 그런데 그걸 다 빠져나갔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하려면 한번 해봐라. 나도 반격의 카드가 있다. 아하. 여차하면 나도 그냥 있지 않겠다. 이런 심정으로 버티고 있을 거예요. 카드가 뭐가 있긴 할까요? 아니 뭐 대통령을 하고 퇴임을 할 때는 전 정권에 관한 또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퇴임을 해서 나중에 자신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예. 박 정권에서 제대로 조사를 못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 정기남 소장.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 9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은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 이렇게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적폐청산의 출발이 아마 MB 정권으로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네. 지금 이미 시작돼 있는 거고요. 그러나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이게 밝혀지지 않았던 이른바 MB 정권의 여러 가지 적폐들이 아마 나오기 시작할 거다. 네. 이미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4대강 정책 감사 또 이를테면 또 국정원 어떤 댓글 사건, 네. 원세훈 녹취록 공개, 실제 원세훈 원장의 녹취록 공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뭐 그 민주당 의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MB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앙앙불락이죠. 부글부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은 엊그제 홍준표 대표가 예방을 했습니다만 건강한 야당을 주문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야당으로서 좀 맞서는 야당이 돼봐라. 네. 나를 좀 엄호해줘야 되지 않겠냐. 네. 저는 이런 심리가 하나 있을 거다. 네. 그리고 또 한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집권 여당으로 향하고 있을 거다. 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언제부터 하락세 들어가는 거야? 나름대로 국민의 어떤 지지가 지금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현재는 앙앙불락 부글부글이지만 네. 달라들 수도 없고 네. 맞설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입장 표명도 쉽지 않을 것이고 네. 당분간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네. 속을 끓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MB의 심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부글부글 끓지만은 그래도 옳테면 와봐라라는 입장에 있다는 게 황장 소장이 얘기했는데요. 혹시 뭔가 좀 조마조마하는 걱정하고 그런 건 없을까요, 김관덕 부장? 제가 바로 그렇게 썼는데요. 지금. 그렇게 썼어요? 예. 어허,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경은 부글부글, 조마조마 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만약하면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 건가 그것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 그 지금 현재 그 가장 떠오르는 거 아마 그럴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과거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 장면이 항상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위 적폐청산의 1막과 2막 저는 2막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보는데 네. 지금까지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거론되는 거 보면 대부분 이명박 정부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앞으로의 칼날은 박근혜 정부 거는 많이 그래도 특검 수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으니까 혹시 이명박 정부를 더 겨냥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 해서 3막 4막에서는 혹시 더 이 주연이 더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비한 여러 가지 포석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가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청와대는 검찰에 개입을 안 하는 정권 아닙니까? 이번 정권은. 그렇지만 검찰은 어떻든 과거의 것들이 나오다 보면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의 게 박근혜 정부 거는 최근에 국정농단 수사로 워낙 많이 됐으니까 이명박 정부의 게 거의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많이 밝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제보들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황장 소장은 그런 걸 피하고 막아내는데 최고급이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정기환 대표. 진상 규명을 해보자는 것인데요. 사실을 밝히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것이 정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정치적 행위인지 아니면 MB 쪽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정치 보복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양극단이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아까 홍익표 의원이 말씀은 구구절절히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뜻 머릿속에 스쳐가는 분이 바로 지금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는 백원우 전 의원입니다.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MB 대통령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여튼 죽인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 공격을 하면서 결국 이제 무죄를 장례방해죄로 기소가 됐다고 무죄를 받았는데 백원우 전 지금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미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MB 정부에서 적용해야 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넓고 깊은 정도의 기준으로 허용을 해줘라.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좁고 얕게 정말 이것을 처벌해야 되는 것이라면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라.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 시비 또 정권을 바꾸고 나면 거기에 대한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고 싶은 욕망, 정치적 행위 이것을 어느 누군가는 끊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의 폭을 넓히고 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해야만 문재인 정부 이후에 더 좋은 정권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발전한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관용과 포용의 관점이 되고 오히려 정치적인 부분하고 떠나서 법적으로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이 그동안에 나왔던 악순환 부분을 끊을 수 있다라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서영호 소장. 네, 문재인 정부가 살아있는 보살입니까? 부처입니까?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인데요. 아무튼 부처님 얘기 나왔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업에 대해서 업보 카르마라고 하나요? 그 업보에 대해서 어떤 업보냐? 가혹한 정치 보복의 표본이 이명박 정부였죠. 안 당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영호 소장이 당했습니까? 저는 임기를 마치기 전에 청와대를 나왔었는데 제가 모셨던 분이 이강철 전 시민사회 수석인데 청와대 마지막 대선 끝나고도 남아있던 검찰에 파견 나와 있던 친한 선배 하나가 전화 와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한명숙, 이해찬, 이강철, 안희정, 이광대, 이호철 등등 한 10여 명을 뒤져도 너무너무 뒤지고 있다. 그러니 이강철 전 수석을 미국이나 이런 데 좀 잠깐 나갔다 오시면 어떻게 할 정도냐. 내가 볼 때도 사고가 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개별 사연은 짧게 얘기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든가 이런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불행한 선택을 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문화예술인들을 솎아내고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 신원까지 다 확인해서 전 정부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은 다 솎아낸 게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본인이 가혹한 정치 탄압을 했기 때문에 현 정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고 그 과정에 위법과 불법은 단호하게 심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부리고 부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에겐 가혹한 심판과 단죄가 있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단죄는 있는 건데 지금 아까 전기환 의원이 했던 이야기 법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말도 좀 성립이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정말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의 책임을 간혹 정치적인 탄압으로 돌리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방송 출연자 중에서도 가끔 자연스럽게 출연이 안 되게 되는 경우를 마치 외압에 따라서 본인이 방송 출연 못하게 된 것처럼 과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대통령의 그 MB의 심정을 딱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이게 그 춘내 불사춘. 옛날에 이거 왕소군 그 시에 노잖아요. 봄이 예. 왔는데 봄 같지 않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 MB는 본인은 당당한 것 같아요. 본인은 이게 조마조마가 아닙니다. 근데 측근들이 계속 구속되고 처벌되니까 춘내 불사춘이고요. 아마 이게 그 정치 보복으로 보는 것 같아요. 5년마다 이게 되풀이되는 정치 보복을 이제 끝내야 된다. 예. 이게 MB의 심정이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좀 달리 생각하는 게 항상 이게 저는 과거 청산 없이는 바로 이게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봅니다. 예. 그래야만 이게 과거를 청산해야 이게 오히려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더 잘하게 되고 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5년 된 이게 문재인 정부도 모든 게 틀릴 각오하고 예. 그만큼 이게 정책을 투명하고 잘해야 되거든요. 예. 저는 이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봅니다. 혹시 그 적폐청사 무슨 뭐 특검 같은 게 구성이 된다면은 혹시 그 지원할 생각 있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전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뭐 어쨌든 간에 자칫하면은 정치 보복으로 좀 오해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잘못된 적폐청산이 없으면 미래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서정욱 변호사의 오늘 결론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사대강들이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국정축제 자산 있으면 반수하겠습니다.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그리고 국정원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정치 공작을 어떻게 벌려왔는지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다음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요즘 부글부글 속불편한 MB 이야기입니다. 지금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정책을 담당했던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고요. 바로 최근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국정원 녹취록 전에 삭제가 됐던 부분을 복원했는데 그 내용들이 뭐 언론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바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문건이 발견됐죠. 그 안에 보니까 롯데월드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문건이 발견돼 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느 한 방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사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머리털 잘라서 DNA 검사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아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뭐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제대로 된. 원세훈 전 원장 간에 어떠한 미략이 있었는지, 어떠한 지시와 그 방침이 있었는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해야 됩니다. 명백하게 그 원세훈 전 원장 차원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그 4월 달에 대선 과정이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른바 이명박 시기에 사자방 관련해서 이거 파헤치겠다라고 지금 유세에서 했던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과연 그런 맥락인지 좀 두고 봐야겠고요. 바로 직전의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국정농단 관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전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판넬에서 소개를 했지만은 심지어는 개별적으로 아들 관련 논란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책적인 논란들이 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문제도요. 상당히 뭐 작지 않은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4대강 또 그렇고요. 롯데 지금 이 얘기는 아닙니다만 논란으로 떠오르긴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최근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과 만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요. 정치 보복식으로 과거사 둘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관련해 가지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뭐 검사 과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경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그동안에
수사도 않고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김용진이 문제 제기했죠. 그런데 검찰에 결국은 MB를 봐주려고 했던 것이다. 검찰의 MB 사랑에 놀라울 정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심정일까라는 것을 지금 이제 패널들한테 질문을 던지고요. 관련 자료 있죠? 네. 최순실을 비롯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제제사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새로 문건이 발견돼가지고 이미 지어지긴 한 겁니다만은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어떤 심정일까?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반박은 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심정일까? 황장우 소장. 저는 아주 뭐 이런 어떤 공세에 방어하는 테크니션에서는 한국의 역대 최고 대통령 중에 최고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하. 지금 한번 보세요. 대통령 당선될 때 BBK로 그 난리를 치는데 수습을 하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롯데 제2롯데월드 때문에 공항의 어떤 방향을 틀었다 이런 이야기. 또 뭐 STX 조선 얼마 전에 이 청와대에서 문건이라고 하지만은 그 특혜 시비도 있었고요. 특히 사자방이라 해가지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임기 1년 차에 한번 틀어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죠. 원전 비리부터 뭐. 그다음에 이제 임기 그 3년 차에 세월호로 코너에 몰린 다음에 3인방 찌라시 수습한 다음에 유한구 총리를 갖다 앞에 내세우면서 비리 척결하려고 했는데 유한구 총리가 오히려 역풍에 낙마를 했어요. 그랬죠.